자, 첫 번째 달라 했나?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뭔가 볼까? 인거시기는요, 인포그래픽은요, 복잡한 정보의 배열이나 관계를, 그죠? 그런 정보의 배열이나 관계를 표나 그림, 그래픽, 일거시기, 맵 등의 시각적 형태로 나타냈답니다. 그러면 얘는 관계를 나타냈대요. 뭐로? 시각적인 형태로죠. 그러면 그 시각적인 게 뭔데? 표, 그림, 그래픽, 일거시기, 맵 이런 거네요. 그 정보 전달 방식을 말합니다. 됐네. 그러면 인거시기는 뭐냐면 시각적인, 배열이나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이거네요. 다시 인거시기는요,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서 이렇게 했네. 그러면 A를 통해서 B 한다고 그랬죠. A가 방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시각화가 방법이죠. 정보의 시각화의 방법을 통해서 뭐 하냐면 흥미를 유발한대. 근데 심미적인 흥미니까 깊은 흥미를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요게 결과네요. 그러니까 정보의 시각화를 하게 되면요, 깊은 흥미가 유발된대요. 근데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있네. 그죠? 이게 결과 1이었다면 결과 2는 뭐냐면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가 얘가 결과 2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알아도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인거시기는요, 정보나 배열 관계를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요. 자, 얘는요, 시각적인 것을 방법을 통해서 뭐 하냐면 심미적인 흥미를 유발하고요. 두 번째는 직관적으로 그거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 끝났고 두 번째 단락 여러분 먼저 출발. 두 번째 단락 출발. 최대한 주어와 서술을 밑줄 치고 가려고 해라. 자, 됐나? 자, 다음 해볼게요. 자, 인거시기는요, 인포그래픽은요, 신문이나 잡지 등 기존 미디어랍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가 기존 미디어겠죠? 그죠? 기존 미디어에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랍니다. 인포그래픽은 사용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했군요. 어디에서? 기존 미디어에서. 됐죠? 자, 사람들은 다시 주어. 아주 옛날부터 시각화한 결과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달해 왔어요. 어떻게, 무엇을, 정보를, 그죠? 어떻게 시각화한 결과물로 전달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달했어. 어떻게 시각화한 결과물로. 1931년 런던 지하철 제도공이었던 헨리 백은 구불구불한 지하철 노선도를 실제 지리정보를 무시하고 수직, 수평, 45도 각도로만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헨리 백은 간결하게 표현했답니다. 무엇을? 지하철 노선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헨리 백은 지하철 노선도를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요 간결하게 표현한 이것은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군요. 그는 노선별로 각각 다른 색을 적용했고 서술어는 적용했죠. 그죠? 노선별로 다른 색을 적용했고요.
활자를 체계화하여 가독성을 높였답니다. 체계화해서 뭐냐면 활자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독성을 높였답니다. 중간중간에 활자가 살짝 들어갔나 봐요. 그 다음에 환승역은 강조했답니다. 그래서 승객이 더 빠르게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착역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강조해서 뭐 하냐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했으며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군요. 그 결과 오늘날의 지하철의 전형이었답니다. 오늘날 노선도의 전형이랍니다. 됐네요. 별건 없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볼 만한 건 활자를 체계화했다는 것 정도는 알면 되는데, 활자를 체계화했다는 건 여기 커피를 선호하는 배당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 빨리 해볼게요. 자, 한 시간 1분 줘 볼게요. 빠르게 대신 밑줄 치려고 하면서. 자, 됐나? 자, 볼게요. 자,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러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 요거네요. 위에서니까 앞에가 목적이고 뒤에가 방법이겠죠. 목적은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방법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조형적 특징이 갖춰야 한대요. 조형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대요. 이게 방법이겠죠. 그러면 얘가 좀 뭐라고 했냐면 먼저 했죠. 그러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죠. 두 개인가 있나 보죠. 쭉 훑어봤더니 없네. 다음 달락에 둘째로 나왔죠. 그죠? 그럼 조형적 특징이 몇 개가 있나 봐. 포인트만 딱 잡는 거야, 이런 거. 길게 나왔는데 다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러면 조형적 특징이 뭔지 찾아야겠죠. 이만 찾으라고요. 그죠? 이걸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러니까 A를 위한 B, 아까 위에 똑같죠.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뭐 하냐면 명확성과 단순성을 갖춰야 한다. 찾았네요. 조형적 특징 첫 번째 명확성과 단순성이죠. 그죠? 찾았네. 요게 포인트죠. 조형적 특징은 명확성과 단순성이래요. 그럼 하나하나 설명하네. 명확성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답니다. 그럼 포인트가 되는 건 뭐겠어? 한눈에 쉽게 파악하는 거죠. 한눈에 쉽게 파악이죠. 그러면 쭉 내리면 되겠죠. 그죠? 명확성은 한눈에 쉽게.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각 그래픽의 요소가 아무리 뛰어나게 디자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심상에서 이미지와 실제 대상과의 매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인포그래픽의 속성을 완전히 갖췄다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무리 뛰어나도 정확히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원인이겠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혹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 여러 가지 매핑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 있네. 문자를 부분적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대요. 그러면 명확성이라는 건 첫 번째
한눈에 쉽게 파악하는 거죠. 한눈에 쉽게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잘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문자를 부분적으로 쓴답니다. 다음 단순성은 이제 됐네. 단순성은 그러면 요것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 두 개였죠. 단순성은 복잡한 형태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조형적으로 단순하게 디자인한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디자인한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은 뭐야?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디자인한대요. 이게 방법이겠죠. 계속 방법이네. 얘가 목적이고 얘가 방법이죠. 그럼 결국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걸 단순성이라고 하네. 세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보다는 여기 또 출제 요소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출제 요소. 자, 수능의 출제 요소에 정해진 부분이 나왔습니다. 출제 요소 뭐였냐면 비교사항 있죠? 비교나 대조하는 것들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런 비교와 대조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 무엇과 달리 이딴 식으로 나오면 이건 100% 출제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 무엇보다니까 기준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으라고 차이를 읽으라고 그랬죠. 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써? 밑줄을 치고 얘에 대한 정보는 물결을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 연결을 시키라고 이렇게.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뭐뭐와 달리도 똑같아요. 뭐뭐와 달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그래서 각각 이렇게 밑줄을 치라고요. 얘는 100% 나오는 겁니다. 비교하면 100%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 정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죠. 그냥 정밀 묘사보다는 대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해야 한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써?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해야 한대요. 됐죠? 그러니까 뭐가 단순성이 정밀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단순한 형태로 오라고요. 결국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그죠?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밀한 묘사와 정밀한 필체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정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가 아니라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정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가 아니라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 대조 문제는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A가 아니라 B 이런 형태로도 쓴다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써? 여기다 X표 치고 포인트는 B로 본다고 했잖아. 이것도 똑같아. 정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가 아니라 단순한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야? 얘죠. 단순한 형태. 자,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구성하라는 내용을 의도에 맞게 단순화하지 못한다면 정보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다시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죠. 여기는 연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단순화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 분명하고 단순화시켜야 돼요. 해석 분명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했잖아. 부분적으로 문자를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게 이거였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게 바로 뭐겠어요? 요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게 다시 여기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단순성이 있었죠? 얘가 다시 어떻게 해서 단순성이 요거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다 뭐 얘기했냐면 명확성과 단순성에 대해서 얘기했네. 명확성을 명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작자의 의견이 명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 다음 단순성은 뭐냐면 세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단순한 형태로 해줘야만 한대요. 다음 네 번째 단락 출발.
됐나? 자, 먼저 했고요. 다음 둘째로. 첫째, 둘째 이거네. 단위 요소에 의한 표현의 경제성. 아, 여기다 찾았다.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군요. 경제성. 아까 명확성과 단순성, 경제성이네요. 그죠? 그러면 명확성 앞에 얘기했었고요. 단순성 얘기했었죠. 저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써? 명확성과 단순성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었을 테니까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한 후 다시 출제 요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뭐한 후 요것도 출제 요소죠. 맨날 잘 써먹는 놈들입니다. 저것도요. 출제 요소야. 아, 뭐뭐한 후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항상 어떻게 시험 문제를 써먹냐면 어떻게 써냐면 선후관계를 제시하죠. 이건 선후관계. 선후관계를 묻는 거. 그죠? 선후관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화법과 작문에서도 우리가 잘 써먹는다고 그랬죠. 화법과 작문에선 시험 문제 내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 해봐야 선후관계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도 선후관계 또는 순서나 차례. 순서나 차례에 유의합니다. 차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순서 차례가 나오는 것 또는 선후관계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일단 뭐 하냐면 단위 요소를 설정해.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그룹화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한답니다.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한다는 이거 여자, 남자, 그죠? 이런 거 하라는 얘기인가 봐요. 다음 동일한 조형적 구조를 사용하여 동질성과 차별성, 정량적 관계나 양, 비율 관계 등이 쉽게 인식되므로 정보의 상호관계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답니다. 아하, 그러면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정보의 상호관계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써? 아, 여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군. 이런 얘기겠죠. 그죠? 왜냐면 여자는 치마 입은 것을 그렸고 남자는 바지 입은 거로 그렸나 봐. 얘가 이렇게 기준에 따라 나눴나 봐. 그러니까 이걸 보는 조형적 구조를 보는 순간 어떻게 써? 여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까 봐 어떻게 써? 여기에다가 문자를 또 넣어줬네요. 이는 최소한의 조형적 요소로 복잡한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인 표현법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표현법이라는 얘기겠죠. 다음, 그림은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매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남녀의 응답을 인포그래픽으로 구현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형태, 각 성별로 동일한 반응을 보인 사람의 수 등을 단위 요소로 설정한 후 단위 요소로 설정했고 그 다음에 그룹화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 그러면 단위 요소를 기준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화하여 전달하는 게 두 번째였군요. 그러면 끝났네. 첫 번째는 명확성, 단순성,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하나 더 있구나. 출발. 다섯 번째. 스톱.
자,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은요, 재미와 즐거움이란 유의성. 그럼 다시 이렇게 유의성이겠죠. 그러면 아까 동그라미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명확성, 거시기, 그 다음에 경제성, 유의성 이렇게 세 개를 딱 쳐놓으면 되겠죠. 그럼 얘기가 딱 끝난 거야. 아, 여기 한번 또 정리해주네. 명확성과 단순성, 표현의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인지 과정에서 제시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형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A로 인해서 B 하는 거죠. 앞에가 원인이죠. 조형적 유사성이라는 원인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주의를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인포그래픽의 유의성을 가미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정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지를 단순한 일반적인 인포그래픽보다, 그럼 다시 일반적인 그래픽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면 얘가 요거겠죠? 영상, 요즘 영상 형식. 이렇게 할까? 에이씨, 이렇게 읽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영상 형식이 이렇게 하고 일반 형식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시선을 모으는데 유용하답니다. 그게 뭐야?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영상이 시선을 모으는데 유용하겠죠? 그럼 비교하는 지점이니까 이것도 어딘가에 나왔어.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비교하는 지점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담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현저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유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습니다. 자,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에서는 형태, 색, 크기 등의 조형적 변화를 통한 재미를 가미하여 수용자들이 영상 정보의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정보 수용의 부담을 상쇄시킨답니다. 정보 수용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대요. 정보 양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머리가 골머리 터지는데, 색, 형태, 크기를 막 변화를 주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받아들인대.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대요. 다음, 마지막 달라. 이건 제가 하고 여러분 문제로 같이 하고 문제 풀러 갈게요.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복잡한 정보를 차별화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거죠. 인포그래픽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네. 별거 아니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성과 단순성, 표현의 경제성, 유의성들을 구비한 고효율적인 그래픽 구현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별례가 없네요. 문제 도전! 16번. 됐나? 자, 인포그래픽의 개념 정의가 있었죠. 그게 뭐란 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 사례. 뭐 있지?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까? 인포그래픽에 갖춰야 할 조형적 특징이 있었죠. 단순성, 명확성, 유의성 이런 거. 인포그래픽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 관점이네. 통시적 관점은 뭐야? 1920년, 1930년, 1940년, 50년 이렇게 가는 게 통시적 관점이죠. 그죠? 그 다음 얘는 통시적 관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17번 도전.
자, 됐나? 해볼게요. 자, 인포그래픽은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났다고요? 아니야. 기존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했었죠. 그죠? 그 사용했었는데 이제 점점 심화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썼다고 그랬잖아. 그 미국에서 지하철 노선도 할 때도 인포그래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이었네. 그 다음, 인포그래픽은 시각적 형태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좋고요.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은 일반, 아까 했죠? 아까 영상 이렇게 읽었었고 일반 이렇게 읽었잖아. 그대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정보의 시각화 과정에서 조형적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어떻게 써요? 색 뭐 이런 것을 바꾼다고 그랬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해야 인포그래프를 한 오류를 줄이죠. 그래서 글자를 넣기도 한다고 그랬죠. 다음 18번 출발. 자, 됐어요? 됐지? 자, 양념장 넣는 순서 등의 문자를 활용했어요. 있죠?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전달의 명확성이 있죠? 그죠? 오케이. 각 재료의 그림, 이미지, 개수의 차이를 두어서 정량적 차이랍니다. 그럼 맞네. 떡볶이 많이 몇 개 들어오고 양념장 이만큼. 오케이. 재료들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는 사람이 그림,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쉽게 매핑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죠? 떡이 어떻게 생겼지? 이 둥그란 거? 이렇게. 됐죠? 맞는 말이었고요. 다음 4번. 각 재료의 세부적인 특징을 정밀하게 묘사해요. 이거 아까 했죠? 정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이러잖아. 또 비교와 차이를 했던 데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 정밀한 것보다는 단순화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맨날 나온다고 그랬잖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묘사하면 어떻게 했어? 한눈에 파악하는데 더 떨어지죠. 불편해지죠. 단순화해야 되잖아. 정밀하게 묘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틀렸네요. 재료를 넣는 순서를 영상 형식으로 제작하여 순차적으로 보여준다면 오히려 더 시선을 모을 수 있대. 영상을 하면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 문제. 자, 됐나? 자, 여기 봤더니 표현의 경제성, 유의성 등을 구비한, 유의성 등을 가진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야? 미리 준비하여 갖춘다는 이 말은 뭐야? 이건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죠? 준비한다는 얘기네. 그러니 좀 다르네. 의미가 조금 다르네요.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자로
풀다가 안 되는 거는요,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줘요. 이거 잘 안 읽혀져요. 바로 보내주면, 이게 지금 수업을 해봤지만, 다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올리던가 할 테니까, 이 지문 안 읽힌다고 해서 알려줘야 돼. 그죠?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잖아. 바로바로 해줘야, 그러면 내가 빨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올려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거 수업하면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수능 완성하든 스트 하든 어느 지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지점이 있으면 문자로 빨리 알려줘야 돼. 무슨 말 알겠지? 그죠? 그래서 알려주면 어디다 올릴 거냐면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만점 낭몽이라고 써 있을 거야. 여기다가 올릴 거야.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미리 알려줘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알겠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늦었던 우리 두 사람들은 잠깐 남아서 앞에 부분 하고, 오늘 여기까지. 고생됐어요.